그 전 세계가 지금 막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얼마나 빠른지, 또 뭐 새로운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데만 주목을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의 모든 돈이 그쪽으로 쏠려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AI를 구동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전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전기가 짝짝 공급되지 않으면 그저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AI 시대의 가장 밑바탕, 그러니까 전력 공급의 밥숟가락을 제대로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틈틈이어 알아보는 영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LS 엘렉트릭 종목 코드 010120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다룰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 그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열풍 속에서 한국의 전력기기 기업들이 진짜 막 엄청난 진정한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요새 뉴스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하필 지금 당장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드리기 위해서요. 가장 최근에 2026년 1분기 실적 리뷰부터 막대한 수주 잔고, 그리고 파격적인 현지 공장 증설 전략,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논쟁까지 전부 다 해부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아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그 주식 시장에서 모든 훌륭한 내러티브는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 성적표인 2026년 1분기 실적부터 한번 열어보죠.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싹 보니까 일단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로는 성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3,766억 원으로 작년보다 33.4%가 늘었고요. 네, 많이 들었죠? 영업이익은 1,266억 원으로 무려 45%나 급증했어요.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막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오, 어떤 단지인가요? 작년 1분기가 아니라 바로 직전 분기인 25년 4분기랑 딱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매출은 9.7% 빠졌고요. 영업이익도 2.4% 감소했거든요. 아, 그 부분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원래 성장세가 꺾이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정점을 찍고 슬슬 내려오는 추세인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시각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숫자만 딱 보면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숫자의 이면에 있는 그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성장이 꺾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본질적인 체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걸 결정적인 이유는요. 약 100억 원 후반대의 일회성 인건비가 장부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일회성 인건비요? 그럼 뭐 직원들 연말 성과급이나 보너스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가 상승과 연동된 임직원 성과급이 대거 지급이 된 겁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인재들을 지키고 동기부여를 하려면 당연히 기분 좋게 치러야 할 비용이죠. 아, 직원들 입장에선 진짜 좋았겠네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일회성 비용을 딱 걷어내고 났을 때 이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순수하게 남기는 진짜 마진, 즉 실질 영업이익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을 딱 해보면 1분기 실질 영업이익률은 무려 10%를 돌파합니다. 와, 10%요? 네, 작년 1분기에 8.5% 그리고 직전 4분기에 8.5%를 모두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난 겁니다. 야, 10% 돌파라. 이게 사실 구독자분들 체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무슨 마진율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잖아요. 막 엄청난 설비가 들어가고 구리가 들어가는 되게 무거운 중후장대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라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가격 결정권을 온전히 쥐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식당으로 한번 쳐보면요. 연말 대목이었던 4분기보다 1분기의 전체 식당 손님 수는 아주 살짝 줄었을지 몰라도 직원들한테 두둑하게 보너스 챙겨주고 나서도 국밥 한 그릇 팔 때마다 남기는 그 진짜 마진은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네요. 와, 아주 정확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뭘 팔았길래 이렇게 마진이 확 좋아진 겁니까? 이 폭발적인 수익성을 견인한 핵심은 단연 전력 부문입니다. 1분기 전력사업부 매출만 딱 떼어보면 9,584억 원으로 작년 대비 44.9%가 뛰었죠. 거의 1조 원이네요. 전력 부문에서만.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배전반 매출이 79.4% 늘었고요. 초고압 및 중저압 변압기 매출이 78.4%라는 진짜 경이로운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78% 성장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기기들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는 게 그냥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아,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이 폭발적인 수요가 진짜라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확 체감하실 수 있게 최근에 막 대박단 굵직한 계약 사례 같은 거 하나만 콕 집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 4월 6일에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LS 파워 솔루션, 여기가 예전에 KOC 전기인데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중부 지역에 들어서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약 1,06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1,066억 원이요? 와. 네, 달러로는 한 7천만 달러가 훌쩍 넘는 규모죠. 34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딱 맺은 겁니다.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만 벌써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변압기 물량만 1,000억 원어치라니. AI가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빨아먹는지 그 스케일이 확 와닿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의문이 탁 생깁니다. 사실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지멘스나 ABB 같은 역사 깊고 덩치 큰 글로벌 거장들도 쫙 깔려 있고요. 그렇죠.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죠. 또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 수많은 기업들을 다 놔두고 왜 하필 LS 일렉트릭 종목 코드 010120을 딱 콕 집어서 1,000억 원어치 계약을 안겨준 걸까요? 아까 마진이 10%가 넘는 걸 보면 막 가격을 엄청 후려쳐서 덤핑한 것도 아닐 텐데요. 야, 이 시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 기업을 콕 집어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바로 단납기 역량, 그러니까 납기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제품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입니다. 속도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AI 패권 경쟁 때문에 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GPU를 막 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변압기가 없어서 건물을 다 번듯하게 지어놓고도 전기를 못 켜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아, 컴퓨터는 있는데 콘센트 꺼질 데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주문이 꽉 밀려 있어서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막 3년, 길게는 4년 뒤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고품질의 변압기를 납품할 수 있는 단납기 구조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곧 금이다. 이 논리네요. 돈을 더 주더라도 당장 내일 전기를 켤 수 있게 해주는 파트너가 진짜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펀더멘탈의 변화인데요. 바로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을 이 회사가 정확하게 집중 공략했다는 점입니다. 아, 마이크로 그리드요. 제가 이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직역하면 뭐 초소형 전력망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국가 전력망 인프라는 대부분 1970년대에 지어져서 심각하게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란 녀석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전기를 블랙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괴물이거든요. 낡은 전선에 괴물을 연결하면 그렇죠. 이 괴물을 그 낡은 기존 전력망이 그냥 무턱대고 연결했다가는 그 일대 도시 전체가 그냥 블랙아웃, 정전될 수도 있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자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불안한 국가 전력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아예 직접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제어하는 아주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그리드입니다. 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기존 전봇대에다가 플러그만 딱 꽂으면 되던 시절이 끝났다는 거군요. 네,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거대한 미니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 회사는 그냥 우리 변압기 성능 짱 좋아요. 사가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너희들 어차피 전력망 새로 싹 짜야 하지? 우리가 발전부터 변압, 배전까지 그 독립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통째로 패키지로 묶어서 지어줄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네요. 이야,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순히 기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완벽하게 통합하고 제어하는 솔루션 능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고요. 그것이 곧 이런 천문학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수주가 막 밀려드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걱정이시죠? 아니, 주문이 아무리 1조 원, 2조 원 막 쏟아져 들어오면 뭐합니까? 정작 공장에서 그걸 다 만들어낼 생산 능력, 즉 캐파가 안 되면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제가 시장 상황을 좀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아주 쟁쟁한 국내 경쟁사들도 이미 북미 시장 호황을 타고 엄청나게 질주하면서 막 공장 증설도 선제적으로 빵빵하게 해놨단 말이죠. 네, 다들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혹시 우리는 주문만 잔뜩 받아놓고 정작 공장 캐파가 부족해서 경쟁사들에게 파일을 다 뺏기고 밀리는 건 아닌가요? 다른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비교해보는 건 투자에 있어서 아주 건전하고 필수적인 시각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각자의 주력 장비 스펙이나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LS 일렉트릭, 종목 코드 01101 들고 이 기업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타임라인을 나눠서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나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경쟁사들은 사실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초호황 사이클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20%에서 30%대라는 아주 가파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며 질주를 했죠. 와, 20, 30% 성장이면 곰창 달렸네요. 반면에 이 시기에 이 기업은 주력 상품의 포트폴리오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주춤하며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거였죠. 아, 남들 막 전력 질주할 때 우리만 좀 천천히 걸었다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다른가요? 진짜 핵심 관전 포인트는 2026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앞서서 너무 높은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향후 성장률이 10%대 수준으로 다소 정상화되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 그동안 선제적인 투자를 마치고 잔뜩 웅크리고 있던 이 회사는 2026년부터 매출이 20%대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르는 아주 강력한 U자형 극반등 성장을 보여줄 거란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우려하셨던 생산 능력, 즉 공장 증설 문제도 이미 완벽하게 대비를 마쳤고요. 오, 웅크렸던 개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뛴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공장들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고 있나요? 물 들어올 때 누를 확실하게 져야 할 텐데요. 일단 국내 핵심 기지인 부산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부터 보시죠. 기존 2천억 원 규모였던 생산 라인을 작년 말에 7천억 원 이상 규모로 무려 3배 반이나 대규모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3배 반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제조업의 상식을 깨버리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보통 제조업에서 이렇게 거대한 공장을 새로 지으면요. 기계 세팅을 다시 맞추고 수요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램프업이라는 시운전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새 차 사도 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선제적으로 인력 채용과 기술 교육을 미리 완벽하게 맞춰둔 덕분에 그 램프업 기간을 통째로 건너뛰고 증설 직후부터 즉시 완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만들어내는 즉시 곧바로 매출로 직결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공장 짓자마자 그냥 바로 풀가동해서 뚝딱뚝딱 돈으로 바꾼다는 거네요. 준비성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최대 격전지, 미국 본토 공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현지 전략은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유타주 시더시티에 있는 MCM 엔지니어링 공장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이곳의 배전반 생산 능력은 한 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2028년까지 3천억 원, 그리고 2030년까지 무려 7천억 원 이상 규모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미국 공장도 500억에서 7천억이면 거의 14배를 키우는 거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규모만 무식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텍사스주 바스트로 캠퍼스에서도 거대한 조립 라인을 맹렬하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회사의 필살기가 바로 반조립 투트랙 전략입니다. 반조립 투트랙이요? 반조립이면 그 다구에서 이케아처럼 핵심 부품만 보내서 현지에서 조립한다는 뜻인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전력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만드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인건비도 살인적으로 비싸고 무엇보다 그 정도로 숙련된 전력 엔지니어를 현지에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아,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 반제품은 이미 기술력과 수율이 완벽하게 검증된 한국의 청주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배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서는 이걸 딱 넘겨받아서 현지 고객의 디테일한 요구에 맞게 완제품으로 조립만 해서 즉각 납품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한국의 꼼꼼한 제조 퀄리티에다가 메이드 인 USA 프리미엄 딱 붙이고 거기다 빠른 배송 속도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완벽한 물류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들은 걸 정리해보면요. 실적 서프라이즈 났죠? 수주 막 조 단위로 터지죠? 한미 양국으로 공장도 빵빵하게 풀가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확 흔들 만한 주주 친화 정책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지난 4월 12일에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무려 5대1 지식 분할을 단행했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소액주주들도 이제는 투자 문턱이 확 낮아진 거잖아요. 게다가 1주당 3,000원, 총 892억 원 규모의 화끈한 현금 배당까지 쐈습니다. 아니 회사가 돈 잘 번다고 이렇게 주주들한테 과감하게 돌려주는데 이거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뜨거운 가슴을 좀 가라앉히고 가장 냉철해져야 합니다. 아, 냉정하게요? 네,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호재도 결점 없는 완벽한 주식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현재 이 기업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두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아주 극명한 논쟁, 거의 대립 수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명한 논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시장의 경고음을 강하게 울리는 비관론, 즉 약세장 관점부터 짚어보죠. AI 투자 분석 플랫폼인 주달 등에서 내놓은 냉정한 데이터를 보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극한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뜻이군요. 네, 지난 3년간 주가가 무려 1,450% 이상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흔히 PBR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무려 11.98배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PBR이 거의 12배요? 네,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55.09배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아니, 철판 자르고 구리선 감아서 변압기 만드는 이 무거운 제조업이 PBR이 12배에 달한다고요. 보통 이런 묵직한 중후장대 산업은 그냥 공장이나 설비 같은 자산 가치만큼만 평가받아도 다행이라면서 PBR 1배, 2배 언저리에서 머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비관론자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PBR이 12배라는 건 시장이 이 회사를 더 이상 금속을 다루는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마치 실리콘밸리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품이 좀 꼈다는 거네요. 비관론자들은 과거의 역사적 잣대는 보면 명백하고 심각한 과열 구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자리이며 만약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액면 분할 전 가격 기준으로 63만 원에서 70만 원 선까지 아주 뼈아픈 가격 조정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죠. 기존 보유자들 역시 지금은 욕심을 내기보다 안전하게 이익을 실현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아무리 앞으로 돈을 갈키로 긁어모을 거라 해도 이미 3년 만에 주가가 14배나 오른 가격표를 딱 들이밀면 고소공포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긍정론자들, 이 강세장, 부를 외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비싼 가격표를 도대체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아주 흥미롭게도 SK증권, LS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면서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22만 8천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죠. 목표가를 더 올렸다고요? 네, 이들의 논리는 아주 단호합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로 새로운 시대를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이 아예 달라졌으니 가치를 매기는 저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력기기 배전 사이클은 1, 2년 간척하고 마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무한 증식,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 그리고 선진국들의 노후 전력망 전면 교체, 이 거대한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수십 년 만의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고 보는 겁니다. 2020년 이후 본격화될 압도적인 매출 볼륨의 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고부가가치 시스템으로 창출하는 10% 이상의 고마진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면요. 네네. 지금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죗값을 찾아가는 정당한 재평가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네요. 결국 지금 차트나 과거 지표만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숨가쁘게 올랐으니 기계적인 경고음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기업의 돈 버는 체질 자체가 단순한 부품사에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설계자로 완전히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싼 가격표가 충분히 합당하다는 아주 뜨거운 낙관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팽팽한 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의견이 이렇게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투자자로서 기업의 본질을 가장 깊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자, 오늘 아주 밀도 있게 살펴본 내용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만의 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저희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일회성 비용을 다 감내하고도 진짜 실질 마진 10%를 돌파해버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독립 전략망 구축을 위해 턱 안겨준 1,000억 원대 수주. 여기에 한국의 꼼꼼함과 미국의 속도를 동시에 잡는 똑똑한 반조립 공장 증설 전략.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과연 AI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밸류에이션 논쟁까지 아주 핵심만 꽉꽉 눌러담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투자의 방향타가 될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최종 질문. 어떤 생각거리일지 기대가 되네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아마존이나 구글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총괄 책임자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구글 책임자다. 전기를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불안한 기존 국가 전력망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독립된 자신만의 거대한 전력 왕국, 즉 마이크로그리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파트너로 고르시겠습니까? 누구를 고를까요? 단순히 카탈로그에 있는 전압 변경 기계를 하나 잘 깎아서 파는 부품 공급 업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전부터 송전, 배전을 아우르고 이를 제어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믿고 턴키로 맡길 수 있는 전력 생태계의 건축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단순한 부품 납품업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를 통째로 지배하는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인가? 결국 LS 일렉트릭, 종목 코드 010120,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저 12배라는 밸류에이션 숫자가 아니라 저 콧대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을 어떤 파트너로 대우하느냐,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스스로의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대답 속에 앞으로의 진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온전히 투자자인 구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죠. 오늘 방송을 관통하는 가장 묵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고민해보시고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흥미로운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분석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을 걷어내고 진짜 핵심만을 꿰뚫어보는 냉철하고 정확한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틈틈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